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벌써 8월이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폭염이 너무 심해서 사실 다른 거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마음적 여유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또 벌써 8월의 두 번째 날이 시작이 되고 보니까 두 번째 날이 아니죠.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되고 보니까 여름 벌써 다 갔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들 휴가 막바지이실 텐데 아니죠? 절정이죠. 그렇지만 또 이제 막바지 향해 가니까 또 좀 시간의 흐름이 아깝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과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전 특감도 핸드폰을 망치로 부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또 구속이 됐죠. 이런 얘기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 이인철 수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도 통통물과 함께하는 통통 시사 인싸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시사 인싸가 되는 그런 시간이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통통물 회원 가입 후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오전 11시까지 답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총 2분을 뽑아서 통통생활 상품 부탁드립니다. 중복 당첨 안 되고요. 자세한 것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말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이게 전부 다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야 되는 사건들인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맨날 국민 탓만 합니다. 니네가 잘했어야 된다. 참, 이 활용 점정을 찍는군요. 잼버리 대회. 이거 국제적 망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추행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여가부 장관 한다는 말이 별거 아니다. 경미하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송스럽다. 유감이다.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된다. 진상 파악 정확히 해가지고 책임 소재 분명히 가리겠다.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경미한 사안이다. 이러니 폐지 우는 얘기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일부러 폐지 당하는 것 명분을 제공하려고 그런 건가요? 이런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잼버리 대회 문제 내보내겠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주최하는 청소년 야영 대회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주최하는 청소년 야영 대회입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행사이지만 폭염 속 부실 운영과 준비 위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잼버리는 무슨 뜻일까요? 1번 즐거운 놀이, 2번 각자 도생 체험장, 3번 생존 게임, 4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 자, 잼버리 대회에서 잼버리는 무슨 뜻일까요? 1번 즐거운 놀이, 2번 각자 도생 체험장, 3번 생존 게임, 4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 이거는 일부러 오답이 많이 나올 것도 같은데 오답을 쓰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시고 정답을 그래도 눌러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뉴스를 저희들이 픽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픽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어떻게 잘 쉬었어요?
네, 많이 더워서 저는 가까운 데를 가서 좀 쉬었다 왔습니다. 어유 좋겠네요. 저는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자, 잼버리가 국제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혹은 뭐 기업 등이 이제서야 지원을 좀 하겠다라고 나서긴 했습니다만 다 의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고요. 또 위생 문제 등으로 일부 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 장소인 전북 부안군이 아닌 17개 지자체로 참가자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또 K-팝 공연도 당초 예정되었던 6일이 아닌 폐영식이 개최되는 11일로 연기했지만 아직 장소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 뭔가 행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명구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우리나라 행사는 정말 성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 이 K-팝 공연까지 준비하면서 뭔가 아주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여줄 것처럼 했었는데 참가하기로 했었던 이 사람들 매우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도 많고 또 위생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결국 일부 국가에서는 철수를 해버렸어요. 네, 장마 후에 이어진 폭염 때문에 이제 천막 설치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런 게 없어서 땡볕에서 행사가 진행됐고 뭐 부실 식사, 화장실, 샤워실 등 문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고요. 행사 나흘 만에 행사 중단, 철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주최 측에서 긴 논의 끝에 행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철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우트 본국인 이제 영국에서는 4,50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들이 먼저 가장 철수 의사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평택 미군 기지로 이제 일부 자국민들을 이동시키겠다라면서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좀 전에 화면 보였는데 그 다리 보여주세요. 다리를 보니까는 완전히 모기에 물어 뜯겨가지고 두 명의 다리가 완전 처참합니다. 네. 왼쪽 오른쪽 둘 다 마찬가지인데 저러면 엄청 간지러울 텐데 뭐 저분들의 다리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습지되어가지고 벌레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미리미리 그런 건 당연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가부 장관 1년 전부터 이걸 알았으면서 제대로 준비 왜 안 했을까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도 K-팝 공연 결국 하기는 하겠다는 거네요. 원래 6일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8일, 그러니까 11일로 연기하겠다는 거죠? 네. 많은 청소년들이 기대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K-팝 공연은 11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일단 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잼버리 대회는 개영식 이제 앞서서 지난해 10월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지만 이거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잼버리 관련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당시에 김 장관은 잼버리 관련 대책을 다 세워놨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번 행사를 통해 밝혀진 셈입니다. 또 이제 완공되어야 될 기반 시설이 이제 올해 원래 완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내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2달 전에 또 이제 폭염이 있어서 예산 부족 문제 같은 게 있으니 좀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이걸 맡아서 한 게 벌써 1년도 더 넘었던 일이라서 이 정도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준비하려면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날 저는 대통령도 가고 부인도 갔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안 그러면 거기까지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들릴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날 굳이 가더니만 그날 되게 더웠지 않습니까? 네. 83명이나 탈진을 해서 병원에 옮겨지고 2명이 중상 입은 그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갔다고 박수 동원되고 막 이랬다는데 네. 아이고 무슨 70년대에 박수 동원하는 그런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갔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나마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망신만 자초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네요. 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다 전 정부가 5년 동안 준비한 거 아니냐, 뭐 이따위 말을 또 했어요. 네. 자, 네. 자, 이러니까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행사 초반에 문제를 지적하는 이제 참가자들의 인터뷰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 한덕수 총리는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을 향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라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총괄부처는 행안부라서 사실상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여가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초반에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여가부에 대한 폐지 얘기가 다시 이제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여가부 이러니까 폐지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또 이걸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가부 폐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 좀 되게 놀랬던 것은 갑자기 조선일보가 자기네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면 조선일보가 정부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여가부, 뭐 행안부,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정부 주도 행사인 거 아니겠어요? 이 정부 주도 행사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막 계속 공격하고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답지 않게 왜 정부의 이런 주간 행사를 까지?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봤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전라북도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더만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도지사가 김관영 전 민주당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근데 이게 또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이러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어쨌든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철수 결정했고요. 뭐 또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우리 철수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 네. 같은데 그나마 기업들이라도 좀 도와주겠다 그러고 생수, 얼음물 좀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세상에 그렇게 비싼 돈 받고 점심 도시락에 두부하고 밥밖에 안 준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도시락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도 그나마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 신상 공개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피해자도 이 요건에 해당되고 더불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네. 자, 근데 이 분당 흉기 난동범은 알고 봤더니 중학교 때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입상도 했던 영재였다. 네. 근데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형이 갔던 특목고를 가지 못하면서 일반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실시하다 그러면서 자퇴했고 3년 동안 약을 먹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좀 더 증세가 심해졌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이제 최 씨가 지금까지 알려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는 조직이 있어 알리기 위해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경찰이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2015년부터 5년 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아왔고 2020년에는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따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 최 씨가 지난 3일에 이제 그 차량으로 행인을 다치게 하고 하면서 총 14명을 다치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50대 피해자가 6일 새벽에 사망하면서 살인 미수 혐의의 살인죄까지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은 남편하고 같이 동네에서 밥 먹으려고 나왔다가 이 남자가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던 모닝차를 끌고 와가지고 길 가던 행인 4명을 치고 네.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서 사람들을 모차별 공격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차에 지금 치여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건데 뇌사 상태에 있다가 이제 동네에서 밥도 못 먹겠어요. 네. 이런 문제가 계속 거듭돼서 이제 경찰에서는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비슷한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은 용의자 46명을 잡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검거된 이들에게는 협박 또는 특수 협박죄들을 적용해서
무거운 살인 예비죄를 적용할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다중 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면서 사실상 이제 일상 치안 활동을 좀 더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이제 특별 치안 활동은 첫 발령된 것인데 이것이 발령되는 것은 일상 치안 활동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이 재량으로 경찰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조치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전날에 서울 잠실역을 방문해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5개 청에서 45개소 소총과 권총, 이중 무장한 이제 경찰 특공대원들이 128명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이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46명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는 50 몇 명이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해서 네.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모방범죄가 지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재미로 했다 이런 10대들의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태원 참사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회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이유도 특별한 건 없는 거거든요. 분노감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밖에 없고요. 특히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강남 압구정역 근처에 있었던 그 롤스로이스 차로 20대 여성을 치었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송포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갱생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뭐 문신 잔뜩 있는 그 사람의 범죄였다고 하는데 케타민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도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역 가려던 여자분을 이제 치여가지고 중상을 입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마약에 쩔었는지 어쩌는지 제대로 구호도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도 여자분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변호사가 또 와가지고 신원보증 해주고 빼갔단 말이에요. 아무런 것도 없이. 네. 그 여성분은 진짜 날벼락 맞은 건데 이런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지금 현재. 지금 그래서 저희 보면은 전철역 주변에 있는 곳에 다 경찰들이 다 동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치안도 엉망이고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 정말 살 수가 없는 지경이다. 세금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기자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주말 동안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없네요. 각자 도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만 각자 도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먼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답답한 정치권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이다 중에 사이다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봬도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찜통 더위인데요. 괜찮으셨습니까? 더운데? 폭염 경보는 내려놓고 네. 대통령은 죽어가시고 잼버리는 왜 개석이? 세계 나무 자식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왜 이렇게 행사를 엉터리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데. 그래야 뭐 기후 유엔 사무총장도 기후 온난화 시대에서 이제 기후 열대화 시대가 열대화 됐다 시대. 예.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폭염이 오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죠. 우리 원장님이 준비하셨으면 잘하셨을 텐데. 아니 누구나 준비를 했어도 어렵겠죠. 네. 이건 어떻게 이렇게 폭염이 올 걸로 알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통시사 인싸 퀴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린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정답 아시는 분들 통통물 회원 가입한 후에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오전 11시까지 올라온 답을 기준으로 해서 총 2분 뽑아서 상품 보내드립니다. 중복 당첨 안 되고요. 자, 아까 잼버리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잼버리의 잼버리가 무슨 뜻이야? 한번 여쭤본 적 있었지 않습니까? 즐거운 놀이를 말하는 거다. 각자 도생 체험을 말하는 거다. 생존 게임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을 말하는 거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답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박지원 원장님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뭐 잼버리 얘기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주말에 해남 방문하셨다고 들었고요. 6,000분에게 전화를 돌리셨다고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말씀을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안 돼요. 지난 주말에 광주 교육청 주최로 고등학생 상대의 정치학교 강연을 갔습니다. 네. 간 김에 이제 해남으로 가서 해남 매일시장 야시장 오픈 행사에 참석하는 야시장 오픈. 네, 네.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했는데 네. 특히 대흥사에서 조실 보선 스님 그리고 이제 법상 주지 스님, 미양사 주지 스님 등과 식사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들었고 해남으로 낙향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한예종 총장. 한예종 총장, 예, 예. 황지우 시인과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해남에서 이제 사시는 겁니까? 그렇죠. 해남이 본래 고향인데 낙향을 한 시인다운 생활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해남의 그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민심은 어떻든가요? 요즘 상황에 대해서. 특히 뭐 지금 더위에 다 짜증나죠. 그리고 원체 농사나 또 뭐 전복 등 이 어민들 후쿠시마 문제 이런 것으로 다 불안해해요. 네, 그렇겠죠. 재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짜증나는 일밖에 없고 사실은. 그렇죠. 네, 시원한 네. 얘기도 없고. 요즘은 사실 너무 더운데 네. 70 넘은 그런 농부들이 지금 농사일을 안 해놓으면 뭘 먹고 사느냐 하고 들러 나가는데 나가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들 햇볕에 노출되면 위험할 그렇죠. 텐데요. 그러니까 많은 희생자가 생겨서 그러나 우리 이제 정부 또 지자체의 그 노인정에는 에어컨을 확 넣어가지고 네. 전부 거기 모여 계시는데 이제 농사를 굉장히 문제를 하죠. 지금 안 지으면은 뭘 먹고 사느냐. 그렇죠. 이 말에는 콱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어쨌든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또 건강을 생각하면 또 조금 그렇죠. 쉬셔야 되니까. 네. 자, 세계 스카우트 행사인 잼버리. 이 잼버리가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전라북도면 해남하고 좀 멀긴 멀죠. 그렇죠. 예, 많이 멀긴 네. 하지만 그래도 거기 간척지입니까? 새만금이? 그렇죠. 예. 그 동네 상황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잼버리는 간척지니까 이제 바다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네. 만든 벌판이지 뭐 네,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뇌약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모기나 뭐 해충 각종 벌레들이 거기에 창궐을 하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얘기라고 하던데요. 오래전부터 국회에서도 네, 거기서 하면 안 된다고. 여가부 장관에게 지적을 했고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했다. 답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그렇게? 답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이 지구 열대와 이렇게까지 폭염이 올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과학에서도 예측을 뭐 다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폭염 경보는 내리고 그 땡볕에 시설 없는 그곳에서 왜 점벌이는 계속 하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휴가 가시고 대통령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네. 지금 위기관리 능력 면에서 우리 정부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건 김관영 전북지사한테 책임 넘긴다. 그러니까 빨리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버리고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장충체육관, 네. 코엑스, 삼성연수원, LG연수원, 현대연수원 우리나라 좋은 시설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수용을 해가지고 아이돌 공연도 해주고 우리 문화 탐방 해주면 되는데 왜 거기에서 하느냐. 저는 그걸 했는데 저렇게 고집스럽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야영 체험이고 그러니까 좀 더 현실성 있게 고생하는 걸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잼버리 자체가 네. 같이 합숙 야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건데 아니 이게 폭염 경보인데 그러니까요. 자기 자식들 거기 있으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 그리고 저 참 웃기는 게 말이죠. 네. 아마 이건 제가 맨 먼저 그걸 봤을 거예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런던 총리가 어쩐다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해놓고 시골 정부가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또 특히 그 외국 자기 자식들을 한국 잼버리에 참가시킨 부모들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영국 총리가 나오고 시골 정부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정부 행사가 아닌 것으로 한덕수 총리 등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잼버리는 5분이 공동위원장이에요. 여가부, 행안부,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문체부,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북도 잼버리 조직이. 잼버리 조직이니까 다. 그러면 정부 행사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가서 여가부 장관 현장 지켜라. 물론 당신도 지켰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원들은 더위에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네. 여가부 장관은 에어컨 빵빵?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지금도 그래요.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네. 군산 시민들이 막 우리 동네 찾아오신 분들인데 하고 다 온정을 베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첫 번째 날 개영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뭐 사진 보니까 건상이 네. 나왔더라고요.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참석할 걸 알았으면은 그래도 더 막 그 차질 없이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이런 행사의 특징일 텐데 별로 신경 안 썼었나 보죠? 대통령 왔다 가셨으니까 이제 책임. 아니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 그게 저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폭염 경보를 내려놓고 네. 그 땡볕
바닥에서 네. 잼버리 대회를 꼭 해야 되는 뭐 이유가 머리밖에 없는 거죠, 없느냐. 사실은. 이건 닭대가리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닭대가리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폭염 경보를 내렸으면 경보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제적 망신 아니에요. 아니 뭐, 그리고 여자 목욕탕에 남자들이 들어오고 네네. 뭐 성폭행 네.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요 코로나 하루에 6만 명이 발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발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코로나도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평가받은 K방역을 정치방역이다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 6만 명 나오면은 지금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 대책이 뭐예요? 네. 이게 모든 게 지금 문재인 탓하는데 저는 그래서 검찰에서 네. 두 전 씨를 좀 압수수색해서 구속했으면 좋겠어요. 두 전 씨요? 전 정권, 네. 전 정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들은 거는 예산을 별로 지원 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행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산이 많이 조금 안 들어갔다. 근데 왜 안 들어가냐 물어보니까 이게 전 정부가 이 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라 이게 좀 잘 되면 전 정부가 너무 이렇게 빛날까봐 싫었다. 뭐 이런 후문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아니겠죠, 설마. 그런 거야 있겠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산 코엑스 네. 2030 2030년도에 사진 있는 있고, 예.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대기업 회장들도 그렇지만은 2030년도 하니까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거.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데 나는 지금 계속 보니까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현직 대통령은 문재인,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망령에서 못 벗어났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래요, 근데? 몰라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너무 아까 말씀하신 두 전 씨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두 같아요. 전 씨를 빨리 압수수색해서 구속해야 된다. 차라리 두 차라리 전 씨를. 구속해야 돼.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추행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여가부 장관이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경미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한다고 했는데 네. 잘 살아가더라고요. 어, 그런 분이 여가부 장관을 하니까 주무부처 잼버리의 주무부처가 그건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딱 그분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우리가? 청소년들은 땡볕에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네. 자기 방에는 에어컨 빵빵?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이게 가서.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폭행 나왔고 그랬으면은 성폭행에 어디가 경미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설사 경미하다가 하더라도 이건 빨리 수습해서 조치를 해야지 경미하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미안하다. 일단 사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하세요. 제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보니까 그 장관이 말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기함을 했어요. 경미한 사안이었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맞아요. 말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분이 아니 이 여가부 없애라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없애는데 지지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까지 혼자 했다니까요. 물론 저는 그럴 여가부가 없겠지만. 존치돼야 된다는 네, 저도 그렇게 하지만은 생각합니다. 장관만은 다른 분이 장관이 좀 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자,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휴가 중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대통령 휴가 사진을 보니까 거제시장 방문해서 회 먹는 거, 그다음 천안함 티셔츠 입고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그 군항 둘러보면서 장병들 격려한 모습이 두 가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휴가 가셨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제도 방문을 했는데 홍보수석실 보도자료를 제가 봤다니까요. 보니까 옷자가 서너 군데 있어. 옷자요? 아니 그 대통령실에 네. 보도자료 오탈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런다고 하면은 나는 이게 지금 나사가 빠졌다. 그러네. 정신이 나갔다. 그러네. 이러면 안 되죠. 대통령 내분을 참모들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보필을 하면 결국 대통령 내분이 많은 비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또 그 김건희 여사가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에서 또 그런 멋있는 사진이나 올리면 어쩔까 걱정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잼버리에서는 이렇지 국민들은 폭염에 난리지. 아니 게다가 역에서 계속 살인 예고 나오고 칼부림 나고 무서워 죽겠는데. 묻지마 살인 사건 막 이런 게 터지지.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더니 다행히 그런 사진은 안 사진은 올리고. 아직까지는 안 올라와서 참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 휴가가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긴 하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안 올리셔야지. 안 올리시겠죠. 안 예, 올리시겠죠. 올리면은 아주 또 그렇지. 넌센스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대통령이 이 잼버리에서 청소년들 쓰러지는 거,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막 비난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보시면서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대통령도. 많이 속상하시지. 네. 아니 영국, 미국 다 철수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얘기는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거 플러스 지금 각종 역마다 지금 사건 사고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살인 예고를 올린 사람들이 지금 50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무서워 살았잖아요. 죽겠어요. 네. 미국에 살면은 경제가 향상돼서 선진국에 돌입하면은 네. 첫째 이런 폭력, 마약, 네. 정신질환 이것이 반드시 수행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미국은 칼이 아니고 총이니까 다 그런 그렇죠. 총기 난사가 더 무섭죠. 나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본래 총이 없고 다 칼로 찌르는 네. 동양은 그런 문화 아니에요? 네. 그게 보면은 이러한 것도 우리 정부가 만시지탄이지만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종교, 문화, 스포츠, 네. 컨설팅, 심리 상담 네. 이런 것들을 보다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뭐 교권 이러면서 하듯 사후 약방문이라도 제대로 쓰자. 네.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모방 범죄는 어때건 자꾸 개인주의 향락 문화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고립되잖아요. 혼자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좀 심리학자들 특히 종교, 네. 교회나 사찰이나 전부 다 나서서 청소년들 문제 해결에 우리가 앞장서야지 그냥 뭐 사건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정부의 책임자가 없으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국은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풍우님께서는요.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법을 이용한 핍박인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는데 요거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흘러가요. 윤 대통령의 뭐 멘토, 이 얘기 사실 싫은데 멘토라고 주장하는 신평 변호사가 네. 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전멸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래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발언을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했다가 여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는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런 소리를 아주 그쪽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기자로부터도 내가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말씀하세요. 내년 총선 내에서 여권이 수도권 전멸이다. 일단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냐 없었냐. 물론 뭐
있었냐 없었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기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의 측근들은 네. 전형적으로 치고 빠져버리는 전략을 잘 구사합니다. 치고 빠지기를 합니까? 그렇죠. 간을 보는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일부러 전략을 노출시켜 보는 거예요. 일부러? 네, 그래가지고 국민 반응을 보는데 네. 과거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던데요. 과거 역대 정권들의 개각 같은 것을 할 때는 후보자들을 언론에 한번 띄워보면은 이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하고 하는데 뭐 정치적 그런 결정도 치고 빠져버리는 그런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평 변호사 멘토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는 다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더라고요. 아, 다 맞았어요, 그동안에. 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즉 네.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것은 저도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것이 내년 총선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내년 총선에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아마 자체 조사를 했든지 어디에서 알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즉 집권층에서는 이걸 인정하면 큰 소란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간보기가 아닌가. 전형적인 간보기다. 네, 치고 빠고 네. 간보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앞으로 정치 상황은 생물이다. 저는 신평 변호사의 밝힘이 굉장히 사실로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죠? 다른 사람이 신당 창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도요. 자기한테 공천 안 줄 거다 이러면서 신당 창당도 난 다 열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무소속도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이 창당하는 것보다. 네. 그것도 계속 얘기해왔어요. 이준석, 유승민 네. 등의 나경원. 네. 그런데 나경원은 이제 귀순해버렸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당 왜냐하면 내년 초 공천에서 완전히 칼질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공천 배제자 명단이 쭉 돌았어요. 아니 글쎄요. 네. 의뢰의 그런 것이 돌고 이제 그 다음에 현실화 되는데 그게 이제 쳐보는 거고 빻는 거고 간보기 하는 거죠. 정치권에 꼭 나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설은 사실상 현실로 나타납니다. 사실상. 예, 저는 그렇게 근데 봐요. 또 창당하면 또 망하는 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자기 당이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에 엎였단 말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기화로 해서 반드시 윤석열 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건 정치권에서도 얘기했고 실제로 네. 몇 사람이 그런 의사타진을 하고 있다. 다니는 것도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은 네. 신평 변호사의 말씀이 나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봐요. 근데 신평 변호사가 말을 급격히 거두어 드린 거는 거두어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지금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간보기 한 거예요. 얼마나 반응이 반발이 심한가. 이런 그러니까 반발이 것을 심하니까 거두어 드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죠. 반발이 심한 이 정도 반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두어 드린 것은 네. 간보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한번 던져놓고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한번 그때 가서 슬 해놓으면 이제 그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된다. 이 정치 구단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도 박지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어느 정도 한 60% 정도는 저도 좀
비슷하다 생각하는데요. 6단이네. 뭐 저는 0단이니까. 근데 여기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실은 좀 계속해서 번번이 얻어맞고 있는 중인데. 아니,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은 권력을 알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싸움은 안 해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진 않는다. 겨냥하지 않죠. 아, 그러면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죠. 김기현을 예. 힘없이 맞아서 그냥 맞고만 있는 사람을. 아니 그러니까 예. 그 힘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때려도 되는 자기하고 사람. 각을 지는 예. 유승민 전 의원을 공격하지 그 홍준표 시장의 공격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10개월 당권권 정지되니까 나에게는 3년의 시간이 있다. 대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딱 그 다음에 나는 좋지만 이준석, 유승민은 데려가라. 안고 가야 된다. 너 그러면 총선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글을 내려버리잖아요. 왜 맨날 썼다 내렸다 너무만 많이 하시던데. 아니 글쎄 그래도. 그것이 전형적인 치고 빠지게다. 빠지는 적전이라니까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뭐 라이벌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유승민 의원은 계속 양념으로 넣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를 이제 좀 계속 찔렀다 말았다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 출마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출마 당연히 네,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은 항상 그러는 거죠. 다음 사람은 누구냐? 이준석이다. 유승민은 끝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해창 노무현 네. 대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네. 이겼을 때 이해창 대표 후보는 밤 김대중 대통령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시 비서실장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 근데 왜? 왜 우리하고 싸우느냐? 라고 얘기한 그런 전략을 쓰다가 진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을 공격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그렇죠. 어떻게 됐든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그 보통뿐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대권의 꿈을 절대 버리지 않는군요. 그렇죠. 앞으로 심평 변호사의 발언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의 입을 정확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쨌든 2명 중에 1명 구속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무슨 뜻입니까?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 10명 명단 나왔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불행히도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죠. 저는 윤관석 의원은 구속될 것 같다. 이상만 의원은 아니다. 이상만 의원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네. 조선일보에서 검찰발로 19명의 돈봉투 관련 의원이 있다. 네. 이런 보도는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실명으로 실명 10명을 거론했어요. 10명을 딱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적부심사에서 그러한 것을 검찰이 제시를 했다. 네네. 그리고 9명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뭐 한 명 뭐 충청권, 2명 수도권, 6명은 네, 맞아요. 호남이다. 네. 이러니까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그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하니까 네. 더 두고 봐야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거기에 거론된 의원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신정으로는 오래전부터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렇게 정치하듯 수사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하듯 정치를 하고 검찰은 정치하듯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변호사니까 그렇지만 구체적 혐의가 있으면은
완전하게 내사 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지. 네. 이렇게 간보기로 19명 있다, 20명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쓱쓱쓱 흘러내리면은 이게 정치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의 폭염이 네. 진짜 무서운 폭염이 8월 달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돈봉투. 돈봉투 때문에.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무슨 신우이 된다는 사람의 글.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부모를 18년을 모셨네 안 모셨네 글쎄. 가지고 지금 싸우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8월 때 달에 소환. 네. 뭐 백현동과 그 대북 송금 특검 김성태 회장의 발언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으로 이제 재판 또 하니까. 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폭염이 민주당에 지금 동시에 떨어지고 있어요. 박영수 특검 구속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박영수 특검 구속은 영향을 미칠까요? 박영수 특검이 지금 구속됐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영향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8월을 민주당이 단합하고 강한 민주당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라. 잘 싸워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 네. september 9월이 오면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이게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검찰의 칼도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전국이라는 게 지금까지 전체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폭염에 8월을 민주당이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리더십을 세워라.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딱 3가지로 다 그 민주당이 당하고 있다. 당할 것이다. 이런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봉투 이건 진짜 검찰이 제발 이런 짓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오늘 당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나는 원장님. 지금도 당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원장님의 그 검찰 그 탄압사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 8월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만 좀 내분을 일으키고 단합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단합 될것 그래서 같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단합이 될까요? 김대중 회고록을 네. 민주당 사람들이 다시 다 한번 읽어라. 읽어봐라. 아. 읽어보면은 네. 우리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이 김대중이 되자 네. 그 어려운 탄압과 고초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를 하는가. 네. 이것이 지금 우리는 김대중의 회고록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한번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라고 저는 제안을 했어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써야 되겠습니다. 쓰세요. 박지원 원장님이 김대중 회고록을 읽고 다시 한번 민주당 정치 차려라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정신 차리라가 아니라 네. 김대중이 돼서 우리 네, 극복하자. 그러니까 극복하자. 싸우자. 네. 이거예요. 외부를 향해서 써야지 내부 지금 이게 아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과 먼데이 스피커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이제 부분 개편하면서 오늘까지만 원장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 카메라 출연 보시고. 하지 말라 통보 받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 많이 받았어요. 저도 아이, 지금 뭐 선거다 보다 바쁘신데 예, 바빠서 예. 뭐 그 사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 주신 뉴스토마토, 특히 노영희 변호사의 사이다 진행에 감사표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기회 있으면 또 뵙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예, 제가 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붉으면 맥주야. 걱정 마세요.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 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휴가도 못 가시고. 이 동병상련. 네, 동병상련. 집에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운 고3 수험생들이 수험생들 있어서. 부모님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요.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거의 뭐 갈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그게 다 알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정말로 여름에 수박 먹고 선풍기 틀고 집에서 이제 방콕하는 것으로 휴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애들이 좋은 학교만 갈 수 있다면, 원하는 데만 갈 수 있다면 뭐. 자, 오늘은 또 우리 할 일을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이거 되게 사실은 저는 예측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전격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트리플 A에서 A 뿔? 더블 A 더블 A 플러스. 플러스라고 네. 하죠, 보통. 예. 이 미국의 최고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사실 저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동안 과거에. 이번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피치, 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까? 이게 미국의 굴욕이에요. 2011년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또 다른 이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최고의 신용 등급을 낮췄고 이번엔 피치입니다. 피치가 이렇게 등급을 강등한 배경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돈 씀씀이, 연방정부의 돈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 세수는 줄고 있고 재정 지출은 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자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이자 부담이 늘다 보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2022년 GDP의 3.7%에서 올해 말이 되면 6.3%까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이제 합의했지만 2025년에 가면 거의 7%에 육박할 것이다. 네. 이 두 번째가 뭐냐. 이렇게 이 연방정부의 부채, 재정 이 적자가 쌓이게 되면 결국 이것은 미국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이미 GDP의 100%를 넘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 50% 넘으니까 뭐 이거 과다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2배를 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요? 세 번째가 정부의 통제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매년 이제 반복되는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정치권이 매번 끝까지 막바지까지 대치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합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올해 4분기 내지 내년 1분기에 약한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서 올해는 미국 경제가 1.2% 성장하겠지만 내년에는 0.5% 제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 피치가 얘기한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바이든이 국가부채 관련해서 디폴트 선언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난번까지 계속 들려왔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달러는 강세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실은 신용평가사가 이 등급을 국가신용등급을 낮추기 전에는 한 2, 3개월 전에는 신호를 줘요.
등급 전망, 안정적이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이미 경고를 했어요. 네. 근데 이미 6월 말 정도에 이제 여야가 대치 국면을 하다가 결국은 합의를 했거든요. 디데이를 조금씩 뒤로 밀어가면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피치가 미국의 국가 최고 신용 등급을 낮춘 것에 대해서 네. 미국 이제 이 행정부 그리고 이제 그 자네 옐런 장관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왜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구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미 굉장히 이제 피치가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미국이 기침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독감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블랙 웬즈데이, 수요일 날부터 목, 금,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했고요. 그리고 달러화는 오히려 강세예요. 아니, 미국이 정작 이제 문제가 된 건 미국인데 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만일하나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됐다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화 가치를 팔지 않겠습니까? 네. 불안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험 자산인 신흥국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와서 오히려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달러화는 강세예요.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는 게 과거에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2011년 S&P가 미국의 최고 국가 신용 등급을 낮췄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기축통화라는 이유로 오히려 네.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는데 그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역설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현상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 이렇게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니까 지금 미국은 이미 3분기, 4분기에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네. 발행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신용 등급이 떨어지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이자가,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건 전 세계 상당히 다 부정적인데요. 당장 우리나라 대출 이자도 올라가요. 미국의 10년물 국채랑 연관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네요. 10년물 국채가 종전에 3.8%에서 네. 지금 피치가 강등한 이후로 장중에 4.2%까지 뛰었어요. 불과 사나흘 사이에. 그러다 보니 우리도 지금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른 게 아니라 네.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채권금리가. 그러니까 장기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네. 야,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미국이 어쨌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추가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막빠지기 때문에 네. 내년 정도 되면 금리 낮출 것이다. 우리 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미리 장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이번 피치가 이걸 건드림으로 해서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 해서 야, 그러면 미국은 추가로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 올려야 돼요. 우리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2% 사상 최대 격차지만 외국인들 봤더니 그동안 이제 금리 격차만을 갖고서 빠져나간 외국인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피치가 이렇게 악재 하나를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자, 지금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 결정이 자기적이고 오래된 지표에 근거했다. 오히려 부채 한도를 해결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미국의 경쟁력을 위한 기타 투자를 위한 초당적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행정부 기간에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데 니네가 그거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부담과 메디케어 비용 증가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 뭐 좀 제한적으로만 좀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니는 너무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안 받아들였군요. 맞습니다. 당시에 네. S&P가 맨 처음으로 이제 등급 하향했을 때와 네. 지금과의 어떤 강도, 파장, 영향을 따지면 왜냐하면 매도 한번 맞아봤잖아요. 맷집이 그렇죠. 생기고 과거에 이런 걸 대응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그나마 반응이 조금은 덜 공격적인 거예요. 과거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니까 미 행정부에서 네. S&P 신용기관이에요. 우리가 나이스 정보라는가 KC 정보와 같이 개인의 신용평가기관,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 민간회사예요. 네. 아니 민간회사가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의 국가신용금을 떨어뜨리니까 당시에는 행정부가 나서서 S&P 세무조사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미국조차도 세무조사 들어가고. 그런 거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세무조사 들고 전방위를 압박을 했어요. 전방위를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끔찍도 안 해요. 이런 회사들이.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왜냐하면 인사권도 별도이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일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일이 다른 거지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압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번복하거나 등급을 올리지 않아요. 근데 국가신용등급이라는 건 굉장히 낮추기는 쉬워. 근데 네.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장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당시에도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2달 정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2달 정도 다 대부분 달러만 살려고 안전자산도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미국의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2자릿수 넘게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다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두 배 정도로 더 힘듭니다. 가혹합니다. 네. 금융시장 안정에는 거의 2달 가까이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안 걸릴 것이다. 한번 우리가 당해봤기 때문에. 한 달이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다 하더라도 어쨌든 네. 그 정도의 파격은 아니다. 과거와 같은 파격은 아니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치도 약간 이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게 아니냐. 실제적으로 아까 미 행정부의 이제 어떤 해명이 맞거든요. 지금 어쨌든 추스리고 가면서 과거에는 이제 이 신용이 좀 불안한 시기였고, 2011년은 유럽의 재정위기도 있었고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를 좀 해결해 나가는 막바지 국면에서 과도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던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이제 미행정부의 어떤 이제 대응이나 반응도 일정 부분 굉장히 좀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요. 두 달 연속 2%대에 머물러가지고 조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우 영향으로 농축 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는데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아, 이거 괜찮다. 이제 정부가 좀 신이 났어요. 왜 사실은 그러는 거죠, 근데?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2.3% 상승한 건 네.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 맞는데, 두 가지예요. 기저효과. 기저효가 지난해 7월이 역대 최고였어요. 너무 높았으니까. 6.3%. 네. 6층 위에 6.3%. 6.3%가 IMF 이후 최고 악의 물가였고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2.3%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9% 넘게 오른 거예요. 1년 그러네. 사이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석유류 가격이 25% 넘게 떨어졌어요. 근데 석유류 석유류 가격이 또 올라간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7월 데이터니까. 아. 7월 데이터니까 석유류 가격이 25% 넘게 내렸는데, 이거 역시 1985년 이후 하락폭으로는, 월간 하락폭으로는 가장 커요. 그러니까 기저효과하고 기름값 하락이 전체 물가를 낮췄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상추의 경우에는 한 달 만에 88%. 상추, 시금치, 오이, 지금 배추값까지 막 오르고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배추값 너무 올라가지고 김치 못 담근다는 얘기도 하고요. 맨날 상추값 가지고 이 물가를 가늠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항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막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폭염하고 폭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이 소식 듣고 사실은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요즘 별로 기분 좋을 일이 없었는데, 상온 초전도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래 자기부상 뭐 열차 이런 거 할 때 마이너스 200 몇십 도 막 이래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온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술렁이고 일부 기업에서는 상한가 기록하고 투기 광풍이 막 지금 생각이 되고 그래요. 자, 맞습니다. 초전도체가 일단 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보게 되면 아마 이거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네네. 자석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있긴 했어요. MRI라든가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이제 고속 반도체라든가 굉장히 많은, 쓰임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연구소가 발견했다면 노벨상감이라는 거 기본으로 이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에서 이거 가능하냐? 마이너스 260도 이상. 영하 260도 이상 하기에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 조건에서만 가능했던 게 지금 상온에서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아름아름 전해지다 보니 국제적으로 상온 초원제초가 이제 국내 이제 민간 연구소에서 퀀텀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이 난제를 극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인가?
이게 일부에서는 사실이다. 전문가 아직 이제 시기상조다. 맞습니다. 아직 이제 이게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보여줬던 화면만 갖고서는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증시에서는 이걸 뭐 미리 반영하거든요. 2차 전지 광풍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B2 열풍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가파르고요. 여기에 단일 종목 초전도체라는 것, 여기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거나 초전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흘 연속 상한가.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나흘째, 아이 무슨 얘기야? 떨어져? 그렇습니다. 네이처란 학술지에서 근거 없다. 네. 일단 근거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부러 자기네가 가격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여기 투자하고 있어 B2가 늘고 있어요. 아.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두 종목, 이 종목들에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획기적인 거 맞고요. 실제로 맞아서 이게 한다 하더라도 상용화되기까지 한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아. 돈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또 갈려지는데 일단 이 소식이 먼저 나오니까 전 세계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우리 민간 기업에서 연구해서 이제 결실을 봤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B2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저 B2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절대 안 됩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상온 초전도체가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면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예, 한 달 정도 지금 관련 이제 획기적인 연구 성과인지 여부를 대해서 지금 전부 다 국내외에서 다 이 연구하고 있어요. 검증을. 이 사람들이 준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 실현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가상이 조작 데이터인지. 왜냐? 이게 너무나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빈번히 거짓말, 가짜 데이터가 많았구나.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보이면 양자 컴퓨터의 논리,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되었던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검증 단계를 거쳐서 논문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확실하다라는 이제 이 라이센스를 획득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주기적으로 조금 돌던데요. 이런 식의 모습은. 맞습니다. 좀 위험하네. 왜냐하면 시중에 빚 갚지 않고 자금 갖고 있는 자유가 100조 원이 넘어요. 가게가. 이걸 지금 어디에다 호시탐탐 빚은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은 말아봐야 5에서 6, 7%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이상 수익 날 곳을 찾다 보니까 2차 전지 그리고 난 다음 초상원 초원 이 도체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초전도체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뭐 바이오라든가 갈 수 있는데 이게 테마를 찾아서 굉장히 투기성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본인의 자본으로 위험하지 않은 정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B2는 너무 위험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했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딱 때가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이 판단을 합리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안해동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조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7시 30분에 또 다시 여러분들과 기쁜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이스.